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아직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횡설수설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혼 가정에서 자랐어요. 현재 20대 후반 여자이고요. 아마 이혼 가정이라는 그 말에 어떤 분들은 금방 알아채실 것 같습니다. 아, 이 사람 결혼에 부정적이겠구나 하고 말이죠. 또 뭔가 상처가 있는 사람이겠구나 하고 말이죠. 맞습니다. 요즘 아무리 이혼이 흔하다고 해도 이혼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을 보면 결핍이 있기 마련이죠. 물론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 상처 자체가 아닙니다. 그 상처를 가장 믿었던 사람한테 털어놨더니 그게 저를 향한 무기가 되어 돌아왔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지금 바로 그 사연을 시작해 볼게요. 남자친구를 처음 만난 건 제가 25살 때였습니다. 소개팅으로 만났는데 솔직히 말하면 첫인상은 그냥 평범했어요. 잘생겼다거나 특별히 눈에 띄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취미가 거의 똑같더라고요. 둘 다 주말엔 산책 다니는 걸 좋아했고 혼자 영화 보러 가는 것도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거기다 조용한 카페에서 각자 책 읽는 걸 데이트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격도 너무나도 잘 맞았어요. 저는 좀 직설적인 편이었는데 그 사람도 애둘러 말하는 건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싸우더라도 길게 가지 않고 풀면 금방 풀렸고요. 그렇게 만난 지 3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어느새 저도 모르게 이 사람이 제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저한테는 결혼이라는 단어가 너무 멀었습니다. 아무래도 살아온 그 환경을 무시할 수는 없더라고요. 제가 결혼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그 이혼 가정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주 싸우셨어요. 한번 싸우면 진짜 길게 가더라고요. 짧게는 한 달, 길면 서너 달씩 서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 그 분위기가 너무 싫었습니다. 한 집에 살면서 식사도 따로, 거실도 따로, 그냥 모르는 사람처럼 지내시더라고요. 그것만도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거기다가 자식들한테 서로 험담도 하는 게 저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너희 아빠가 말이야,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야. 엄마가 저러니까 집안이 이 모양인 거다. 잘 봐둬라. 그 말들이 어린 제 머릿속엔 하나씩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사랑했던 사람이 제일 밉고 원망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구나 하고 말이죠. 그러다가 제가 취업 준비를 하던 무렵에 아버지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건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정말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그 순간 저는 뭔가가 딱 끊기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대를 놓았다고 하는 게 맞을까요? 우리 가족이 지금보다 나아질 거라는 그 기대요. 그런 게 그냥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이를 악물고 취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취업이 되자마자 저는 부모님께 바로 말씀드렸어요. 엄마, 아빠, 이제 두 분 이혼하셔도 돼요. 제가 벌 수 있어요.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엄마는 이미 오래전부터 독립하고 싶다고, 이혼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던 분이에요. 두 분 다 완벽하신 분들은 아닙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어요. 엄마도 아빠도 모두 처음이니까 완벽할 수 없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더 이상 이렇게 사는 게 두 분 모두에게 행복한 일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분은 결국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저한테 결혼이란 그냥 불행의 다른 이름같이 느껴졌습니다. 물론 세상에 행복한 결혼도 있겠죠. 아니, 그게 더 많겠죠. 그런데 그게 제 결혼이 될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 나타나고 저도 그 사람에게 정말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그냥 혼자 살고 싶더라고요.
남자친구와 사귄 지 3년쯤 되던 해에 남자친구가 저에게 먼저 결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구체적으로 언제 결혼할지, 어디서 살지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문득 제가 생각했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나랑 결혼할 생각이구나. 그런데 어떡하지? 나는 결혼할 생각이 없는데. 그냥 계속 모른 척하는 건 이 사람한테 불공평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며칠을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말을 했습니다. 저기, 자기야, 나 사실은 결혼 생각은 없어. 뭐라고? 아니, 이유가 뭔데? 내가 싫어서 그래? 아니, 그게 아니라, 나 실은 자기도 알지만 이혼 가정이잖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싸우는 거 보면서 자랐고, 아빠 외도도 알게 됐고, 나한테 결혼은 행복한 이미지가 아니야. 정말 미안한데 나는 결혼 못할 것 같아. 우리 나이도 있는데 이런 얘기를 지금 말해서 미안해.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이라도 그만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남자친구는 제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하지는 않았습니다. 며칠만 시간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남자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가 그런 상처를 아직도 갖고 사는지 몰랐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도 못하겠다. 결혼이 싫다면 결혼 안 해도 돼. 그냥 나랑 연애만 하자. 내가 남편 삼고 싶을 만큼 좋은 사람이 되면 되잖아. 그때 가서 결정하면 되지. 지금 힘들게 결정하라고는 안 할게. 그럼 되는 거지? 이 말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펑펑 울었습니다. 가정 얘기를 입 밖에 꺼내는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엄청 에너지가 소모되는 일이었는데요. 그걸 자기 일처럼 들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순간적으로 이런 사람이라면 결혼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계속 만났습니다. 당연히 제가 부탁한 대로 결혼 얘기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그냥 사소한 말실수인가 보다 생각하고 넘어갔죠. 그런데 그게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계속 쌓이다 보니까 그 패턴이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다툼이 있을 때마다 제 가정사가 꼭 한 번씩 소환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추석 연휴가 다가왔고 그때 뭘 할지 얘기를 하다가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제주도로 여행을 가볼까 얘기를 꺼냈어요. 아니, 추석에 무슨 여행을 가? 거의 일주일 연휴잖아.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나가겠어? 야, 추석에는 전을 부쳐야지. 아, 맞다. 너네 집은 차례 안 지내겠구나. 어머니면 편하시겠다. 추석에 그냥 노는 날이니까. 우리 엄만 전 부치고 차례 음식 하시느라 바쁘신데. 순간 그때 기분이 확 상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참았어요. 우리 엄마는 추석 때도 일하셔야 돼. 노는 날 아니셔. 어머님 그렇게 바쁘시면 너도 좀 도와드려. 아, 당연히 나도 도와드리지. 음식도 나르고 나도 다 한다고. 너도 여행 가지 말고 우리 집에 와서 전도 부치고 그러면 좋겠다. 어때? 내가 왜? 아, 너가 부모님이 이혼하셔가지고 잘 모르는 것 같아서 하는 말인데 원래 추석 때는 며느리가 와서 차례 돕고 그러는 거야.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왜? 정확히 따지자면 너랑 나는 남남인데 내가 왜 너희 집 차례를 도와야 하는데? 아,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아, 됐어. 환경이 다르니까 대화가 좀 안 통하네. 남자친구는 이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님이 진짜 차례 안 돕고 그러셨나 보네. 그 말이 제 귀에 박혔어요. 환경이 다르니까 대화가 안 통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이혼 가정에서 자라서 정상적인 가족 문화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엄마한테 돌리는 거고요. 그런데 그게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의견이 다르면 꼭 한마디가 붙었는데요. 너가 이혼 가정이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마치 제 생각이나 판단은 이혼 가정 출신이라서 틀렸다는 것처럼 들리더군요. 제가 뭔가를 선택하거나 의견을 내면 자동으로 그게 결함처럼 다뤄지는 거더라고요. 그동안 남자친구와 저는 서로 잘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것들이 하나씩 흐릿해지기 시작했어요. 진짜로 잘 맞았던 건지 아니면 제가 맞춰왔던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남자친구의 친한 친구 결혼식에 함께 가게 됐습니다. 피로연 자리였고 그 자리에서 남자친구의 친구분이 저한테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청첩장은 언제 줄 거예요? 장난스럽게 하신 말씀이죠. 저도 그냥 웃고 넘기려고 했고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거기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야, 결혼 얘기 하지 마. 미정이 얘네 부모님이 이혼하셔가지고 결혼 생각이 없으시댄다. 나 결혼 못해. 주변에 사람들도 많았고 남자친구의 친구들도 많았는데 그 자리에서 저 말을 듣고 저는 바로 굳어버렸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언제 어디 가서 떠벌리라고 했었나요? 그건 저한테 큰 상처이고 조심스럽게 꺼낸 고백이었는데 웃으면서 농담처럼 친구한테 설명하는 소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날 남자친구의 그 친한 친구는 당황을 했는지 저한테 바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그분이 더 민망해하는 게 제 눈에 보였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웃으면서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자친구와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게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저에게 왜 그러냐고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친구한테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 앞뒤 상황 다 잘라놓고 그것만 가지고 따지면 어쩌자는 건데. 내가 그리고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그게 설명이야? 그건 내 상처를 웃음거리로 만든 거잖아. 그때부터 저는 뭔가를 포기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에게 제 이야기를 더 꺼내지 않기로 말이죠. 이런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된 건 바로 얼마 전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집 앞까지 바래다 줬는데요. 근처에서 걷다가 동네 공원을 지나고 있었는데 거기서 엄마를 마주쳤습니다. 엄마가 운동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때 엄마는 저와 남자친구를 보고는 반갑게 인사를 해주셨어요. 살갑게 와서 말도 걸어주시고 웃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셨고요. 그런데 그때 남자친구 표정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뭔가 떨떠름한 듯한 억지로 웃는 그런 표정이었죠. 왜 그런 표정인지 저는 느꼈어요. 이혼한 여자. 그런 사람이 눈앞에 있는 거니까요. 그러다가 엄마가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엄마는 제가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걸 모르고 계셨거든요. 혹시라도 본인 때문에 자책하실까봐 저는 말씀을 드리지 못했고요. 그런데 그때 남자친구가 말했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근데 얘가 결혼은 싫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미 결혼하자고 얘기는 했었는데 거절했어요. 가정에서 받은 상처가 많다고 결혼 생각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거기서 뭐 할 말이 있어야죠. 그 말을 들은 저희 엄마는 순식간에 얼굴이 빨개지셨습니다. 그랬니? 그래, 미안하다.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바로 자리를 피해 주셨는데요. 저는 그 순간 너무 서럽고 또 울컥해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자책하실까봐 그렇게 조심하며 살았는데 제가 결혼을 두려워하는 게 엄마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님 이혼을 오히려 제가 권유했던 건 두 분이 행복해지시길 바라서였거든요. 그 선택을 후회한 적도 없고요. 그런데 그 상처가 엄마 앞에서 그런 식으로 꺼내지는 건 제가 원한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얼른 엄마를 집으로 보내드렸고 그러고는 그 자리에서 남자친구한테 바로 말했어요. 우리 헤어지자. 또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잘못한 게 뭔지를 말을 해. 부모님 이혼은 나한테 뭐랑도 비교할 수 없는 상처야. 그걸 네가 처음 들었을 때는 나한테 위로해줬잖아. 그런데 그 다음부터 그게 뭐가 됐어? 우리 싸울 때마다 꺼내는 거. 네 친구 앞에서 설명하는 소재. 그리고 오늘 엄마 앞에서. 나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
미안해. 내가 그런 의도로 한 말은 아니었어. 그건 너도 알잖아. 됐어. 의도가 어떻든 결과는 이렇잖아. 나는 그 상처를 네가 이해해줬으면 해서 털어놨던 건데 이렇게 무기로 쓰라고 준 거 아니라고. 그 이후로 뭔가 더 말이 나왔는지 솔직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울음이 터진 상태였고 남자친구에게 욕도 실컷 해줬거든요. 아마도 꺼지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남자친구는 본인이 한 짓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미안하다고만 반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렇게 집에 들어왔는데요. 새벽에 혼자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마셨습니다. 이게 슬픔인지 허탈함인지도 잘 모르겠는 그 감정으로 말이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엄마한테 카톡이 와 있었어요. 그것도 새벽 4시가 넘은 시간에 말이죠. 그때까지 엄마는 주무시지도 않고 이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엄마가 보내신 메시지의 내용은 정말 길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이러했어요. 정말 미안하다고. 자기 때문에 결혼이 무서워진 거냐고. 제가 결혼 못하면 어쩌냐고 하면서 그동안 엄마 노릇을 제대로 못했으니 이게 다 엄마의 잘못이라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 메시지를 보고 저는 또 한참을 울었습니다. 출근 준비하면서 울고 지하철에서 또 울고 화장실에 가서 또 울고 퇴근해서 집에 오는 길에 또 울었고요. 그리고 엄마한테 뭐라고 답장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엄마 잘못이 아니라고 보내면 그 말이 진심인데도 엄마한테는 너무 가볍게 들릴 것 같아서 그렇게 한참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퇴근하고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그래. 이제 퇴근하는 거야? 근데 엄마, 나 오늘 엄마 집에 가도 돼? 그럼 와도 되지. 지금 올 거야? 엄마 집에 가서 저는 처음으로 제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결혼이 무서운 건 엄마 때문이 아니라고 말이죠. 그냥 오래 쌓인 두려움이라고요. 엄마 아빠가 이혼하시길 권유한 건 두 분이 더 행복하셨으면 해서라고요. 그리고 엄마, 나 그 자식이랑 헤어졌는데 이번에 잘 헤어진 거 맞는 거지? 그랬더니 엄마가 잠깐 있다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사람이면 잘한 거야. 그런데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왜 미안해? 그 사람이 이상한 거지. 그래도 네가 그런 마음 갖게 된 게 엄마랑 아빠 때문이잖아. 엄마, 나는 엄마 원망 정말로 안 해. 진짜야. 그날 밤 엄마 집에서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진짜 오랜만에요. 그리고 별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같이 앉아서 마주보고 밥을 먹었는데 이상하게 그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날 엄마 집에서 식사를 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저 스스로 잘한 건지 제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닌지 하고 말이죠. 그런데 생각하고 또 곱씹을수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고백하는 건 그 사람을 믿어서잖아요. 이 사람이라면 내 약한 부분을 함부로 다루지 않을 거라고 믿어서요. 그런데 그게 틀렸다는 게 드러난 그 순간 그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건 저를 잃는 일이라는 걸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저는 결혼에 대해 아직도 두렵긴 합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랑 헤어지면서 한 가지는 정확하게 알게 됐어요. 제 상처를 무기로 쓰는 사람이랑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게 훨씬 덜 외롭다는 거요. 그리고 나중에 엄마한테 꼭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엄마 덕분에 그래도 제가 꽤 단단한 사람이 됐다고 말이죠. 전남친의 연락처는 헤어지고 난 뒤 바로 차단을 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몇 번 연락이 오긴 했지만 그 번호까지 모두 다 막았어요. 저는 전남친에 대해서 미련은 없습니다. 그냥 아직 제 진짜 짝을 만나지 못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더라고요. 아직 이별의 아픔이 싹 가신 건 아니에요. 여전히 좋았던 기억이 떠오를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 남친이 보고 싶거나 그리운 건 아니고요. 그냥 그때의 좋았던 기억이 아직 남아있을 뿐이겠죠. 언젠가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전 남친에 대한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고
저도 저에게 맞는 좋은 사람이 나타날 그때가 온다면 그때는 정말 성숙한 연애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요. 그럼 제 얘기는 여기서 이만 마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